이 전투기는 미국이 2차 대전 때 운용했던 P-38 라이트닝입니다. P-38의 기체를 보시면 다른 전투기와 다른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가운데 부분에서 동체가 뒤로 끝까지 가지 않은 채 끊어져 있고 두 개의 엔진과 날개 뒤로 동체가 각각 뒤로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이런 구조는 다른 전투기보다 P-38 전투기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항공기 형태를 트윈 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붐은 특별한 이름 없이 동체 연장부, 수평 동체 지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한글로 붐이라고 하든지 쌍동체 구조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윈붐 구조 항공기는 P-38이 처음이 아니라 20세기 초반부터 여러 열강에 의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복엽기는 1차 대전 당시 프랑스가 운용한 브레게 14형입니다. 1차 대전 때 항공기는 뒤에서 공격하는 적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후방을 바라보는 기관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면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사수와 기관총의 무게로 인해 뒤쪽으로 이동하는데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기수가 자꾸 들려서 조종이 불안정해지고 실속 시 회복이 어려워지는 데다 이착륙 시 꼬리가 먼저 떨어질 위험도 있어서 조종에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대전기 항공기는 대부분 가볍고 프레임이 약하며 엔진 출력이 낮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훨씬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후미 사수 좌석 위치를 신중하게 날개 근처 등으로 조정하거나 연료 탱크를 앞쪽에 배치해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탈리아에서 1차 대전 때 도입한 카프로니 CA 3형 폭격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P-38과 비슷하게 두 개의 동체 연장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뒤에서 오는 적기를 막기 위해 후방을 보는 기관총이 달려 있었는데 붐 사이의 하방으로 자유롭게 사격이 가능해 시야 확보와 사격 각도에서 유리했습니다. 또한 트윈붐 구조로 후방 사수 좌석을 최대한 기체의 무게중심 쪽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무게중심에서 멀리 사수가 앉아있으면 연료 탱크를 앞으로 이동시켜도 비행 중 연료를 계속 소비하면서 무게중심이 달라져 위험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처럼 트윈붐 구조를 채택하면 이런 단점도 극복할 수 있어 유리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독일이 2차 대전 때 도입했던 포케불프 FB 189 우후형입니다. 이 항공기는 동체 뒤쪽에 원뿔형 투명 구조물에 기관총을 장착했는데 주로 이중 총열을 가진 MG-81을 장착해 후방의 적기를 공격했습니다. P-38 라이트닝은 1937년 미 육군 항공대에서 처음 개발 시작되었는데 고고도에서 적기를 포착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P-38은 스컹크 웍스라고 알려진 록히드 마틴 개발팀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진같이 트윈붐 구조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디자인 후보 중에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트윈붐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항공기 형태도 보이고 한쪽 동체에만 조종석이 위치한 형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형태가 P-38에 채택되었습니다. P-38은 조금 전에 살펴본 전투기와 달리 동체 후미에 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트윈붐 구조를 채택한 것이었을까요? P-38은 1000마력급 12기통 앨리슨 V1710 엔진을 2개 장착했고 고고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엔진에 터보 슈퍼차저를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 엔진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져 출력이 감소하지만 터보 슈퍼차저는 배기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그 힘으로 압축기를 구동해 희박한 공기를 압축한 뒤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고고도에서도 평지와 유사한 산소량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터보 슈퍼차저는 크기가 크고 매우 뜨거운 배기가스를 다뤄야 하므로 엔진 주변에 넉넉한 공간과 효과적인 열처리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P-38은 각각의 부음에 앨리슨 V1710 엔진과 터보 슈퍼차저 세트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열 관리, 공간 활용, 기체 균형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설계를 실현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앞부분이 엔진이고 노란색 원 안쪽 부분에 보이는 것이 터보 슈퍼차저입니다. 그렇다면 꼭 트윈붐을 채택해야 터보 슈퍼차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진은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입니다.
B-17은 각 1200마력급 엔진을 4기 탑재한 중폭격기로 4개의 엔진 모두에 터보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B-17에서는 이 터보 슈퍼차저를 엔진을 감싸는 덮개와 구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나셀의 하부에 장착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외부에서 터보 슈퍼차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셀 아래쪽에 배기 터빈과 압축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B-17의 경우 배기가스의 흐름 처리와 냉각이 모두 이 제한된 나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특유의 트윈붐 구조를 활용해 터보 슈퍼차저를 각 붐 내부에 여유있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열 발생이 심한 배기 터빈과 관련 장치를 조종석이나 연료 개통 등 주요 시스템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었고 냉각 공기의 흐름도 붐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냉각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B-17이 냉각 성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B-17은 그 설계 목적에 맞게 일정한 고고도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며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공습 작전에서 B-17은 장거리 고고도 폭격기의 핵심으로 활약했으며 이는 훌륭한 엔진 성능과 터보 슈퍼차저의 조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냉각의 중요성은 전투기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폭격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출력과 속도로 비행하는 반면 전투기는 급가속, 급선회, 그리고 고속 기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변화가 매우 극심하고 그에 따라 과열 위험도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투기에서는 냉각 성능이 곧 기체 성능과 직결되며 이 점에서 P-38의 트윈붐 구조가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붐 내부에는 라디에이터나 오일 쿨러 등 냉각 장치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P-38에서 트윈붐 구조는 터보 슈퍼차저의 장착뿐 아니라 전반적인 열 관리와 냉각 효율 그리고 구조적 설계에 있어서 P-38의 성능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터보 슈퍼차저는 배기음을 줄이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P-38의 작동 소음을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38에는 트윈붐 구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장이 전부 항공기 앞머리에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P-38은 중앙 동체에 엔진이 없으므로 기수 전체를 무장에 할당 가능했고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4정과 히스페노스이자 HS-404 20mm 기관포 한정이 기수에 위치했습니다. 이 사진은 P-38에 장착된 20mm 기관포 탄약 벨트를 점검하는 모습인데요. 기총을 날개에 분산 배치한 다른 전투기와는 달리 탄도 수렴 조정이 필요 없어서 여러 개의 총구에서 발사된 탄환이 한 지점에서 교차되는 고정밀 동축 사격이 가능했고 탄착군이 집중되어 관통력과 파괴력이 향상되었고 근접 전투에서 매우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P-38은 1943년 4월 18일 부겐빌 일본군 기지를 시찰 중이던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탑승한 일식 육상 공격기를 격추해 야마모토 제독을 전사하게 만든 해군 갑사건 오퍼레이션 벤전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해군 갑사건 전체 상황은 이 채널에서 이미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P-38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총 1만 37개가 제작되었고 태평양 전쟁 개전 시부터 종전 시까지 생산된 유일한 미군 항공기였습니다. 지금 이 P-38 앞머리에는 EP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EP는 영어 감탄사로 야호, 신난다, 와와 같은 기쁨, 환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바로 1944년 5월 20일 록히드 마틴의 버뱅크 공장에서 완성된 5000번째 P-38 생산을 기념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 5000번째 기체는 전체를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했는데요. 미국 항공산업의 생산력을 자랑하고 전시 4기 고취도 노린 기념비적인 기체였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P-38은 1800기가 넘는 일본 항공기를 격추시켰고 P-38로 적기 5기 이상을 격추해 에이스로 기록된 미군 조종사는 100명을 넘습니다. P-38 라이트닝은 전쟁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주로 장거리 호위 임무 등에서
P-51 머스탱이 주력으로 자리잡기 전까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트윈붐 구조의 초창기 사례와 P-38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